미얀마를 상대로 3대0, 그래도 우리 카타르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전과 비교해서 결과 자체는 득점도 많이 기록했고요. 그래도 결과물 자체는 지난 경기들보다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기를 3대0이 됐다고 해서 만족스럽다거나 아니면 정말 시원했던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얀마를 상대로 막 몇 골을 넣었어 이러면서 좋아해야 될 상대가 아니에요. 미얀마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미얀마와 우리의 전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패턴으로 좋은 방식으로 경기를 지배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 좀 아쉬웠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85분과 추가 시간에 득점이 들어갔던 그 장면 전까지 1대0이었잖아요. 1대0일 때 우리가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걸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공격 패턴도 매우 단순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약속된 패턴 플레이가 부족했다는 게 우리의 문제죠. 당연히 미얀마가 오늘 경기는 우리가 훨씬 더 강팀이니까 밀집 수비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밀집 수비를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안 게임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밀집 수비를 많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밀집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 아쉬웠던 건 뭐냐면, 단순하게 크로스만 많이 올라오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답답하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 경기에 황선홍 감독의 어쨌든 전략은 좌우 풀백을 높게 올리는 거였어요. 최근 경기들을 보면 왼쪽에 있는 이태석 선수를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죠. 그래서 이태석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볼 소유를 도와주는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맡겼었는데, 오늘 경기는 확실하게 미얀마가 중앙에 밀집하다 보니까 엄지성, 정상빈 안으로 들어가고 박창우, 이태석을 측면으로 높게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권혁규 선수가 한 칸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좀 3백을 만들어주고요, 최후방에 3백이 만들어지니까 이 뒷공간을 서명관이나 조이제가 커버를 해주면서 박창우와 이태석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쉬운 건 뭐냐면, 중앙 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고 측면 지역에 풀백을 높게 올리고, 이러한 전형은 일단은 상대 수비를 공략하기 위해서 적절한 전형이에요. 근데 저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좌우 풀백을 높게 올리고 일단 중앙 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상대 수비를 끌어낼 수 있는 패턴들을 보여줘야 됐죠. 예를 들면 뭐 박창우 선수가 올라왔을 때 수비가 끌려 나가요. 그러면 정상빈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고, 또 수비가 끌어냈을 때 이때 백상훈 선수가 뒤에서 침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좌우 측면에서 이현주와 이태석이 스위칭 플레이가 됐을 때 순간적으로 수비가 이현주에게 쏠리면 이태석 선수에게 공간이 나고, 이때 수비가 또 끌려 나오면 김신진 선수가 내려오면서 또다시 공간을 활용하고, 이때 김신진을 따라서 수비가 끌려 나오면 이때 엄지성이 침투한다. 단순하게 앞쪽에 선수 숫자를 많이 배치하고 기본적인 공격 숫자가 많다,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패턴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득점을 한다, 이런 장면들이 좀 나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약간 단순하게 측면 크로스, 측면 크로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권혁규 선수가 한 칸 내려오면서 약간 좀 3백처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가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좌우 측면을 넓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득점할 때도 보시면 이태석 선수가 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여기서 크로스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는 백상훈 선수가 크로스를 경합하면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크로스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 우리가 체격 조건이 더 크고 키가 크다면 그 큰 키를 활용하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키가 크다면 그 큰 키를 활용해서 크로스를 올리고 득점을 만든다, 이게 절대 나쁘다거나 잘못된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저것만 활용해서는 좋지가 않죠. 이제 뭐 크로스가 아무리 위협적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미얀마보다 더 신체 조건이 좋고 제공권이 좋을지라도 미얀마가 어쨌든 박스 안에 8명, 9명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키가 커도 9명을 상대로 박스 안에서 뭐 김신진, 뭐 정상빈, 이런 선수들 몇 명이
싸우면은 당연히 부정확한 헤더가 나오고 부정확한 터치가 나오면서 이게 크로스를 통해서 위협적인 장면이 나와도 득점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크로스만 올려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를 올렸을 때 미얀마가 계속 힘들어 하긴 했지만 단순한 패턴이 반복되니까 미얀마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막아내는 장면들이 나왔었죠. 이 장면 보시면 이현주 선수가 볼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미얀마의 수비진이 박스 안에 밀집해 있죠. 이때 이현주 선수가 상대의 수비수가 압박을 들어오는데 상대 선수의 압박을 이겨내고 드리블 돌파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이현주 선수가 정말 개인 기량으로 계속 안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의 스쿼드를 보면 당연히 이현주 선수가 에이스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이현주 선수에게 쏠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에게 상대 수비가 쏠리면 마치 우리가 A대표팀에서 손흥민한테 수비가 쏠릴 때 다른 지역에 공간이 생기는 것처럼 다른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생겼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장면 보세요. 이현주 선수가 안쪽으로 계속 볼을 몰고 들어오는데 우리의 공격수들이 오프 더블 플레이 없이 가만히 서 있는 동작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 오히려 볼을 받으러 모든 선수가 내려가면서 미얀마의 수비수들이 공격수를 따라서 다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현주 선수가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수비가 요 안쪽 공간에 그냥 밀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원했던 건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죠. 이현주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수비가 쏠릴 때 한 명의 선수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면 다른 선수는 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줄 수 있는 패턴이 나오면서 이현주 선수가 볼을 끌고 들어왔을 때 무언가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 수 있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이제 우리가 수비를 무너뜨리거나 위협적인 장면들이 어떤 장면에서 나왔냐면 오른쪽에서 정상빈의 스피드, 가운데서 김신진의 제공권, 왼쪽에서 엄지성이 드리블, 개인 능력으로 나왔던 위협적인 장면들, 이런 걸 제외하면 뭔가 우리 선수들이 스위칭을 한다거나 누군가 측면으로 수비를 끌고 나가면 그 공간으로 누군가 침투를 한다거나 뭔가 우리가 계획했던 패턴이 주고받으면서 나온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좀 안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 엄지성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태석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주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엄지성 선수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엄지성 선수가 볼을 접고 들어갔을 때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선수들이 그냥 가운데에 머무르고 있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엄지성 선수가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데 이 선수들이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엄지성 선수가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상대 수비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엄지성이 볼을 끌고 들어갔을 때 안쪽에 있는 선수가 뛰어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였으면 엄지성이 더 드리블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패턴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겠죠. 이게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선수들은 각각 다 프로팀에서 잘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현주,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선수고요. 엄지성, 우리가 K리그에서 가장 재밌는 축구를 한다는 광주에서 잘 뛰고 있는 선수예요. 뭐 정상빈 선수는 이미 K리그에서 잘 뛰고 울버햄튼으로 이적했다가 미네소타에서 뛰는 선수고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다 프로 레벨에서 잘 뛰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전술적인 수행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프로 무대에서 다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 황선홍 감독이 전술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패턴이 부족하다고밖에 설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계속 뭐 이현주가 볼을 몰고 가는데 선수들이 가만히 서 있어서 상대 수비에게 둘러싸인다. 엄원상이 접고 들어오는데 움직임이 부족해서 또다시 수비에게 둘러싸인다. 이런 건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부족한 것보다 이 팀 자체가 뭔가 약속되어 있는 플레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85분 그리고 91분의 득점을 2개 더 했어요. 근데 이 2개의 득점은 사실은 미얀마가 마지막에 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격적으로 올라왔다가 역습을 당해서 이제 득점을 만드는, 그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역습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미얀마와의 수준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마지막에 상대 수비가 무너져 있는 틈을 활용해서 이제 쐐기골을 넣는 이런 거를 우리가 막 자축을 하고 엄청나게 기뻐하고 그 정도의 팀이 아니거든요. 사실 실력 차가 많이 나는 팀이에요. 그래서 요 경기를 물론 우리가 선수들이 3대 0까지 만든 요런 장면들은 매우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전체적인 이 경기력과 미얀마전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카타르전 이런 경기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번에 U23 아시안컵 예선전 요 세 경기가 어쨌든 매끄럽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 팀이 아시안컵에 갔을 때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황선홍 감독이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전술적인 뭔가 패턴 플레이라던가 예를 들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선수들이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까지는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부터는 뭐 결정을 짓거나 이제 한 선수를 뭐 돌파를 해서 득점을 하거나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선수의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내가 전술적으로 선수들의 패턴 플레이와 뭔가 짜여진 조직력을 통해서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과르디올라 감독이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감독이든 그러한 장면까지는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이 뭔가 결정력이 부족하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나와야지. 지금은 아예 전술적으로도 상대 수비의 그 위협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까지도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오늘 경기 3대 0으로 승리를 했지만 코치진에서 이 경기를 단순하게 만족스럽다라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이제 보완을 해와서 아시안컵은 이제 우리가 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대회거든요. 그 경기에서는 우리가 시원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